네, 아니 박지원 의원이란다. 아이, 이러면 이 습관이 무섭다니까요. 좀 교수?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사실 볼 게 없더라고. 네. 재미가 없어. 그 국회의원들, 청문위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박지원은 혼자를 감당을 못하더만. 야, 하태경이 질의할 때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태경이 그 성적 가지고 졸업 학점 가지고 예, 계속 시비를 걸던데 그 자기 다니는 학교만 알고 있는 거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 시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3학년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졸업을 하고 이쪽에 편입을 하면 우리 그런 것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 편입을 하면 졸업할 때 졸업학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3학년 편입하면 얼마 안 들어도 되는 거고 또 특이한 게 이전 학교랑 지금 이번에 단국대 온 거랑 같은 과예요. 둘 다 상대란 말이죠. 그럼 이제 전공 과목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당시에 대학 간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극단적인 얘기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만약에 졸업학점이 나도 졸업학점이 얼마인지 기억 안 나. 그거 65년이잖아 그분은. 어? 나 25년 전 것도 기억 안 나고 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기억한다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옛날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들 중에도 그런 예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140학점이라고 쳐봐요. 근데 학교에서 총장의 직권으로 졸업을 결정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졸업학점이 딱 안 채워졌다라고 해서 졸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은 또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완전 전산화가 된 시절이 아니고 그렇죠. 무려 55년 전 오늘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투로 말했잖아요. 태경아 너 태어나기도 전이야. 55년 전이라고. 이게 그냥 막 필사하고 막 이랬던 시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태경이나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학력을 위조해서 뭐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민주정부 시절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이 단국대의 담당자를 구워 삶아가지고 그걸 고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가능합니까? 그런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학교 담당자가 그걸 잘못 써가지고 그거를 수정하고 뭐 스카치 테이프가 붙였다. 난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어떤 사람이 누가 그걸 알 줄 알고 직접 가가지고 학력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김대중 정부 때도요. 이미 그때도 온라인이 있었고 이런 시절에 그거를 조작해가지고 굳이 내가 무슨 뭐 장관이 되겠다 이런 식의 조작질은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학력과 관련된 가장 그 학력 의혹과 관련된 가장 레전드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 프로필에는 서울대 철학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가 과연 서울대인지 경성제국대인지 그러네. 이게 그 경성제국대가 이제 서울대 법이 생기면서 이제 다 통폐합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경성제국대 입학하고 서울대를 졸업한 건지 서울대 입학해서 졸업한 건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그냥 퉁치고 인정해 주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냥 존경의 마음으로. 근데 이게 지금 국정원장이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청문이잖아요. 나이가 80이고 42년생입니다. 이분이 통일정책이든 정보기관의 수장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국가관이라거나 이런 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학력 가지고 따져요. 학력 가지고. 지금 이걸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표창장 위조했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최성희 총장한테 갖고 워낙 친하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 표창장 하나만 줘. 그러면 그냥 줄 건데 굳이 힘들게 그거 막 위조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동기가 없다는. 이미 이분은 2000년도에 이미 장관이었어요. 내가 이미 장관인데 단국대학교 하나 세탁해서 뭐 하겠냐고요 지금. 전혀 동기부여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만큼 털 게 없다는 이야기도 되죠. 예, 그러네요. 그러네. 완벽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장 후보자잖아요. 적당히 해라 니들. 이게 막 올인하고 그러면 나중에 아주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다. 박지원 원장 같은 사람은 잘 쓰이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잘못 쓰이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건 저 경고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국보법 이야기라든지 이제 국가보안법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인현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안 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고 통일부 장관이니까 국정원장 입장에서 국가범법 폐지시켜야 된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의례적으로 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굳이 말하자면 천안함 문제 같은 거. 저는 지금도 천안함은 이명박 때의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장관이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참 그 바람이 불 때가 있었잖아요. 천안함으로 그 질문해가지고 답을 이상하게 하면 막 논란 만들었던 사상 검증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이 부분 잘 해가지고 저는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한 말들 중에 미국 대선 전에 북미회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려고 하면 국정원에서 나와서 다 도와주거든요. 그런 어떤 정보들도 분명히 쓰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180석의 효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임명? 끝? 참.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번 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게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 드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다음에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이냐. 1순위가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1순위가. 근데 그걸 또 정파적으로 보면 또 뭐 친정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겠지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자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똑같은 우리는 그 말에 완전히 속았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 속았는데 알고 봤더니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충성하지는 않지만 검찰권은 우리가 지킬 거야라고 하는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지금 윤석열의 임기는 1년이 남았고 중앙지검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지금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죽하면 중앙이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뭐 서울에 남부지검, 북부지검 뭐 남부 다 있지만 중앙이라는 말을 붙여 가운데 있어서 그래? 그건 아니고 센터 때린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어떨 때는 고검 장급으로 중앙지검장이 했던 시절도 있었고 이제 정권에 따라서는 그거를 직급을 좀 낮추기도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으로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건 지금 이성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게 얼굴도 못 본 후배, 같은 학교 나왔다고 후배야? 나 그럼 진짜 좀 웃겨요. 말하자면 정반대로 생각해. 서울대 법대 라인 같은 우병우나 윤석열 라인 같은 한동훈 라인 같은 그 라인들이 니들이 경희대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열외시키는 방식으로 약간 무시한 행위 같기도 해요. 가끔씩 그런 그 미래통합당 식의 논평을 보면은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는 거지. 어쨌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한동훈 등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기소도 못하면 내가 봤을 때 이성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자기가 더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성윤 검사장도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내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칼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는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구속하고 계속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이 돼 있든 간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든 안 그러면 그냥 책임을 방기했든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총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멈칫해버리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장은 끝까지 브레이크 밟지 말고 계속 악셀을 밟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우리 예정대로 7월 15일 날 설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인사에서 좀 강도를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믿고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수처 언제쯤 설치될까요? 이거 8월 29일 날 우리 저거 끝나고 민주당 전당대회 다 끝나고 9월 들어가면 우리 당내 정비 좀 하고 그리고 10월쯤 되면 그때 이제 힘내서 밀어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월, 11월쯤이나 돼야지 연내에 설치하는 것만 해도 성공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이번 인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존의 정치 검사들과 전면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을 검찰 내부에서 직접 내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성윤 이야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성윤을 전적으로 밀어서 이성윤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한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짱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검찰 전체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자기 측근이라든지 장모 같은 또는 나경원 같은 수사 등에 대해서는 되게 미적거리면서 보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일 때 검찰 내부적으로 이성윤 같은 그것도 검찰의 빅2 그러면 그냥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내부적인 싸움에 있어가지고 이성윤이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EJ 같은 거지. 이성윤은 막 정말 대단한 검찰총장이 될 거라 이런 식의 어떤 기대는 버리시되 이성윤이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양심적인 거죠. 뭐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 거고 이성윤이 봤을 때는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이번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난 추미애 장관이 그 뭐 계속해서 국회에서 자기가 보는 핸드폰 보여주시던데 다 그게 예고편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 상당 부분 그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당 부분 저는 암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자체가 왜 윤석열한테 줄 선 사람, 멋있게 말하면 국민한테 줄 선 사람, 국민한테 줄 선 사람을 우대하는 게 맞다. 그게 검찰 개혁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듣고 9번은 얘기해야 알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번 이야기해야지. 대권 구수하실 분 계십니다. 윤석열이 환갑이 좀 넘었거든요. 예. 아, 그래요? 구수를 하게 되면요. 동안이요? 59, 45가 됩니다. 그럼 100세 대통령이 우리가 그러니까요.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100세 시대. 훌륭해. 자, 어쨌든 그 검찰의 인사를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